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볼 텐데요. 결국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뭐가 좀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뭐 방일 일정을 취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자세하게 우리 시장의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선생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만수르 형이 형인 줄 알았는데 빈살만 형이 더 최고였다. 그럼 그래서 만수르가 만수르보다 10배, 10만수르. 10만수르? 그래서 만수르가 제일 부자 아니었어? 라는 얘기를 주변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를 거쳐서 정말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있었는데 일정이 엄청 타이트하게 흘러갔잖아요. 막 MOU 체결하고 막. 근데 또 네온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은 또 이제 이슈가 소멸된 것처럼 빠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건 뭐 자연적인 현상 같아. 급등한 것들 기대했는데 더 이상 없으니까 떨어지고 그 예를 들어서 현대글로비스, 코오롱글로비스, 히림, 뭐 도화엔지니어 이런 것들. 그리고 코오롱글로벌? 현대로템,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기계는 뭐 오늘 아주 초급등하고. 그러니까 약간 시소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늘 두산밖에 팔아서 오히려 히림이나 코오롱 글로벌 다시 빠진 것들 다시 껴넣어라. 또 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이동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히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이게 반등의 맥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더 빠졌다 갈 수도 있는 거죠? 더 사면 되지. 또 점쟁이 얘기한다. 짱. 그냥 지금 14,000원에 판 거를 1,500원에서 이렇게 해서 9,000원까지 떨어져라 이렇게 오히려. 그럼 9,000원에 사는 게 낫죠.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안 떨어지고 하면. 그 뭐 점쟁이. 그러니까 꼭 점쟁이 얘기를 해. 짠짠쟁이니까. 그러니까 두세 번에 나눠서 사자고. 그러면 사다 보면 이거는 더 떨어질 것 같은지 그럼 맥을 조금 늦어보고 이렇게 한번 사보세요. 1, 2, 3으로. 1, 2, 3이 개념이 알아? 면쟁이의 1, 2, 3 개념. 몰라요. 3,000주 산다 그러면 처음 적게 그러니까 500주, 1,000주, 2,000주 이런 스타일로. 밑으로 빠질수록 좀 더 비율을 많게 많지.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아니면 거죠? 그 타이밍 이렇게 하다가 생각대로 안 빠지고 할 때 한꺼번에 나머지를 다. 그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비슷하게 그러니까 간을 보는 거지. 그래서 히림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은 오늘 온 것 같아. 분할 매수가 시작하는 1의 단계가. 1의 단계가 온 것 같아. 그럼 2의 단계는 다음 주 나는 이럴 때 한 5일씩 끊어서 봐. 그래서 5일 평균 단가, 그러니까 5일을 하루같이 캔들 차트를 5일을 하루로 보면 고가, 저가, 중시값 나오잖아. 네. 그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갖고 감을 잡아.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도 귀신같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일이 아니라 그냥 정말 한 주만 딱 사가지고 흐름을 봐도 괜찮겠죠? 그러다 이게 딱 했을 때 딱 싫어도 되잖아요. 그거 안 돼. 안 돼요? 한 주, 그 사람이 그래도 30%는 담가놔야 관심 있지. 한 주 잠가놓고 잊어버리거나 관심 없어. 저 같은 소액주주분들은 한 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넌 뭐.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다양한 의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네온 프로젝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흐름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한 주간에는 지수는 갇혔고. 선생님 말씀대로 지수는 없고 화려한 종목장. 종목의 순환은 계속 될 것 같고. 나는 우리나라 국은 들어오는 것 같아. 국은? 사우디 근데 선생님 사실 막 정말 막 MOU 체결하고 막 사인만 열심히 하고 갔잖아요. 근데 새로운 이야기들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빵은 MOU에서 사인만 하고 온다니까 실무자끼리 벌써 다 원탑딩 가고 이렇게 해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나비 효과 같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나비 효과가 뭔데요? 네모다. 네모다 대규모 조단위 해외 수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각각의 나라의 대규모 수주를 우리나라로 하여금 간단히 얘기해서 해외 플랜트가 됐던 풍력이 됐던 태양광이 됐던 모든
중장대한 에너지 재편 전쟁의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는 것 같아. 근데 왜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효과예요? 이거는 사실 이전 대규모 유가 뭐 이런 이제 부분이 문제가 감이 생기니까 간단히 해서 세계에서 그런 원자재를 활용한 권력 싸움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한 20점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건 글로벌 매트릭스 분석으로 가야 돼. 매트리스 분석. 해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푸틴이 만든 나비 효과는 뭐야? 간단히 해서 유럽 세계화 시대일 때는 서로 끼리끼리 그리고 너는 뭐 A 부품 만들어, 넌 B 부품 여기서 모아서 다. 그런데 그리고 유로존은 러시아한테 갖다 얘기해서 메르켈 정부부터 해서 탈원전 해갖고 에너지 의존도가 어느 순간에 러시아에 치중. 그걸 무시했던 거야. 그런데 파이프라인 우리나라의 국민의 그 뭔가 생활 에너지 모든 사는 생활에 저 푸틴의 이 장구 열고에 따라서 엄청난 국가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그럼 원전 탈원전도 약간 늦추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봐봐. 우리도 각자 도생해야겠네. 우리는 태양광 해야지. 우리는 풍력해야지. 우리는 석탄 해야지. 이게 이제 에너지 재편 현상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 재편이라는 게 그나마 간단하게 뭐 파이프라인 딱 해서 가스는 편한데 자국이 만들려면 원전하려면 대규모 공사. 어느 나라는 풍력, 어느 나라는 각자 나라에 따라서.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 보면은 어디 이집트의 원전, 어디에 풍력, 어디에 뭐 해서 조단위 수주들이 지금 뉴스에 한 석 달 전부터 쫙 한번 봐봐. 중장치 산업의 조단위 수주를 쫙 해와. 그게 하나의 그 세계적인 어떤 그 나비 효과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나는 시작일 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각각 나라로 하여금 자원을 어딘가에서 에너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각각의 나라의 시스템에 맞는 천연 자원을 확보하려는 SOC 대규모 공사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의 재편이 나왔잖아. 중국도 SOC 동수어산, 독일도 SOC. 각 나라말로 SOC 러쉬가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이번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우디에서 사실 사우디 이제 빈살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 건설이나 네옴시티 얘기는 했는데 원전이나 방산 부분은 조금 이제 구체적인 게 없지만 이제 좀 물밑 작업을 할 거다. 이제 그래서 다음은 원전 이쪽으로 더 갈 거다. 근데 사우디 입장은 갖다 해서 거기에 중심이 아람코야. 아람코하고 우리 S-오일하고 바로 이 투자 연결되니까 거기에 연결돼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 수소 에너지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미 건설 이거는 삼성물산이 이미 꽂혀 있는 건 진행되면서 새롭게 되는 게 이제 수소 트램 얘기 나오니까 현대로템 이마삼 치우려고. 그러니까 요새는 그동안 갔던 건 조정하고 안 갔던 것들이 커버가 되잖아. 그리고 사우디는 아람코 중심으로 에너지 그 정책이나 모든 게 시작이 돼 있어. 그럼 아람코가 뭐 하는 회사야? 석유 회사. 석유 모든 그거를 네옴시티 거기서 만든 재원 갖고 네옴시티 700조짜리 프로젝트화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가 거의 10년을 간다고 생각하면 단계별로 가겠지. 그리고 그거를 통괄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있다 생각해? 한국. 일본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패싱 당한 그래. 거야. 이번에 뭐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갈 예정이다 했는데 아까 보니까 속보로 일본 안 간다. 이유는 알 수 없다. 그 나왔더라고요. 일본이 커버할 수 있는 턴키가 다 일본은 보면 디테일 많은 이렇게 부품이나 소재나 이제 근데 사우디 네옴시티는 노동력이 들어가고 기술력 들어가고 통신들 그러니까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딱이야. 두 가지.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또 그 삼성그룹은 나는 5G, 6G 커버를 할 것 같아. 일단 자율 스마트 시티라는 건
자율의 개념이 있어야 돼. 그러면 통신 인프라 플랫폼이 맞춰져야 돼. 화웨이 제재당할 것 같거든. 조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삼성 쪽의 통신, 그 다음에 로봇 모빌리티, 그 다음에 현대차의 트램, 그리고 이제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수소 발전이든 이거는 단계별로. 왜 강화문 가면 이렇게 빈살만 이렇게 SO리 이렇게 마포 대문짝만 사진 왜 달라 놓겠냐? SO를 이제 꽂는 거죠. 아니 그리고 거기 그 생산 시설에 나오는 그 부생수를 옛날에는 버리다시피 했어. 이거를 이제 자원화 시켜서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 뽑아내면 이제 이걸 해다가 실어나려면 뭐야? 또 액화 LNG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그 뭐라 그럴까 대규모 제2의 중동의 붐이 시작되지 않나. 우리는 그런 거를 조금 뭐라 그럴까 이거 비슷해. 우리 아파트 짓지도 않고 시도 않았는데 이제 끝났어. 네네. 재료로서는 네네. 아직 MOU 사인만 했을 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순서의 그 뭐라 그럴까 상대 속도가 막 나올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일단 우리가 네옴시티 얘기 조금 더 이런 시나리오나 얘기를 했었으니까 보면 사실 네옴 많이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각 방송사에서 네옴 영상도 틀고 막 그렇게 보면서 저게 가능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 가고 최태원 회장 가고 재계 총수들이 다 가니까 이게 될라나 보다 라는 쪽으로 또 조금씩 의견이 바뀌고 있다라고 해요. 나는 걔네들은 생존 전략이야. 국가 전략. 그러니까 나는 영화가 상징성이 많아. 제가 찾다 왔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원래는 그 네옴시티 첫 번째 초안이 그렇게 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성 도시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거였대요. 근데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의 구조를 강력하게 주장했대요. 근데 빈살만 왕세자가 영향을 받은 영화가 있대요. 막한다? 블랙팬서. 그래. 그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미래의 어떤 그 청사진 같은 게 상상의 스토리잖아. 내가 페이스북에 하나 올라놓은 게 있어. 뭐요? 1965년도에 네. 무슨 그 만화가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2000년도의 세상, 1965년도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네가 이거를 딱 한번 보면 확 올 거야. 근데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니까 이거 사진 보고는 또 선생님께서 차후에 카페도 같이 올려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도 선생님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 이런 거 가면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서 쓰세요 하면 옛날에는 자동차를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차로 타고 다닐 거야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화를 집에서 안 하고 막 그렇게 들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좀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F 영화가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현실화되는 구조들 마이너리 리포트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에 가깝게 조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그 부분 못 찾으시면 다음에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찾을 거야. 그래요 선생님? 그럼 우리 좀 시장 얘기 선생님 제가 조금 하고 있을게요. 여기 있다. 봐봐. 전기차도 보이지. 태양광도 보이지. 신기하지. 엄청난 인사이트네요. 그치? 네, 수학여행은 달나라로 간다는데 아직 그건 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자고. 우주항공. 보니까 공부도 집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요런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보일 거예요. 선생님. 그래? 네, 이건 따로 올려주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아직 실현 안 난 게 우주항공입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제 네옴 얘기 조금 더 하고 그쪽으로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빈살만 왕세자가 일단 와서 그러면 다양한 부분에서 MOU를 했는데 우리가 빈살만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 이야기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섹터에서 사실 이제는 좀 죽어가고 그거를 우리가 시소게임을 이용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잡아보자라고 하셨는데 이 섹터의
맥이 좀 끊겼다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면 아니지. 이제 금요일장 기준으로는 뭐 전기차 무선 충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뭐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흐름이라서 그냥 기존의 한미글로벌 이게 같지? 그럼 그거 쉬어. 그러면 코론글로벌 오늘 다시 들어가자는 게 스마트팜 코론그룹의 거버넌스 가치니까 급등했다 급락하면 한 고점에서 30% 더블 가면 한 30% 빠질 수 있거든. 여기서 제자리 뛰기 하다가 다시 고점 돌파해. 그래도 좀 한동안은 좀 쉬어가겠지. 그 한동안 쉬는 걸 마칠 생각 좀 하지 마. 그래도 싸게 살 수 있잖아. 시장에서 다른 이슈가 그리고 지금은 다른 거 찾으려고 막 그래. 오르지 않은 거. 아니 그러면 하이스틸 사놓고 기다리라고. 그 시멘트 사놓고 시멘트는 좀 거기 모래 받으니까 좀 늦을 거고 철강 구조 그다음에 스마트 그 자율 자동 트램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소형주 중에 같이 엮일 수가 있어. 네. 그러려고 그러면 재룡전기 다음 타자 내가 그래서 분명히 철도주가 한번 갈 거다. 오. 그 철도주 한번 해먹을 거다. 아직 시동도 안 걸었어. 현대로템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직전 고점 돌파해야 시작이야 다시 4만 원까지. 그러면 23,000에서 32,000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오늘도 보니까 어제 좀 10%까지인가 올랐다가 5%대에서 마감하고 금일장에서 좀 상승폭을 크게 못 가지고 가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여기 선생님 더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그건 몰라? 그건 몰라요. 그러면 23,000, 4,000에 산 거 28,000원, 3만원 이냥 반이라도 파세요. 2,000원 맞추겠다고 하는 거거든. 거기서 당해 항상. 그러다가 뚫고 가면 다 이런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러한 종목들은 진짜 눈에 보일 때까지 추세로 가요. 그럼 선생님 현대로템 지금 위치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매수를 할 위치 치곤 조금 높죠? 아니에요? 그렇지. 조금 높지. 3만 원 가까이에서는 높고 25,000원 가까이면 땡큐고. 근데 이제는 25,000원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27,000에서 3만 원 사이 갔다가 여기서 치고 나갈 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갈 때는 어느 20% 치고 나갈 때 오히려 매도는 이런 무거운 종목이 20% 치고 나갈 때 한 30에서 때리세요. 오히려. 그 선생님 현대로템이 방산으로 가고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이건 철도. 그걸로 아니 뭐지 트램으로 갈 거다. 트램으로 갔잖아.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철도로 갈 거다. 철도와 우주. 철도와 우주. 우주도 엮을 수 있거든. 뭐로 엮을 거야? 발사체 밑에 있다니 이런 데. 그 봤던 것 같아요. 그 발사체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었었는데. 현대로템. 예, 그렇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뭘 정리해? 3년 동안 계속 해야 돼. 아니 오늘 선생님 오늘 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공격적이세요? 선생님 저 뭐 잘못했나요? 빨리 끝내고 싶어. 나 울 뻔했어. 여러분 느끼셨죠? 오늘 점쟁이만 오면 막 구박대기야. 막 뭐라고 하셔. 자 선생님 근데 하이스틸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철광석 가격이 2주 새 23%나 올랐대요. 그래서 철광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또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부동산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하겠다. 내가 지금 아까 처음 얘기한 게 뭐야? 네옴시티? 아니 나비 맞추지 마. 효과. 나비 효과. SOC 많이 할 거야. 나비 효과. 그럼 뭐가 다 필요해? 철근, 철강, 시멘트 뭐 시멘트는 지하할 때 어마무시 필요해. 지금 지하하고 있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년부터 시동해서 3년간 할 거라고. 그러면 시멘트 사놓고 2025년에 팔면 돼. 마찬가지야. 이 하이스틸 지금 요만큼 올랐어. 많이 올랐어요. 이거 내가 살라고 막 째려봤는데 딱 째려봤는데 갑자기 선생님 제가 어제 딱 기억나는 게 갑자기 딱 하고 깔아보면서 내려와 3%에서 내려올 거야 6% 이거 못 사겠다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 점쟁이하고 면쟁이의 호흡 3,000원 6,000원 보합입니다. 그 어떻게 보합이야. 3,000원 6,000원 사이에 사러 오세요. 6,000원에서 10,000원대 판다.
이라냐 이거 진짜. 그거를 뭘 하려고 그러자.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선생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사우디 관련해서 유가가 계속 오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사우디가 감산한다고 그러고 유가가 막 5% 하락하고 이랬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유가는 그냥 75불과 95불 내가 박스라고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박스를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 치고 올라가게 그럼 전쟁이 어디서 다시 하나 더 터져야 돼. 이란하고 사우디.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뭐 지금 같이 뭐 불을 지르는 쪽이 있거든. 그런데 나는 사우디가 지금 건설 뭐 해야 돼? 여기다 전쟁을 터뜨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이란하고 조금 그렇긴 하잖아요. 거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게 유택의 역사를 공부하면 요새 이 신기하지 않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잔잔해. 조용해. 맞아. 중동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오히려 우리 상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갖고 뭐 해서 해야 되는데 네네. 왜 이렇게 잔잔할까? 응? 왜 그러지? 이스라엘이 생길 때 그 기반에 이동한 사람이 러시아계 유택이야. 거기가 핵심이야. 네. 거기에 이거 되게 싫어한다고. 지금 싸우는 상황을. 안 도와줘. 오. 안 도와줘. 우크라이나 안 도와줘. 그런 상황이군요. 투자 역사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을 불을 지르려고 이렇게 가래서 곤모시스 CIA가 동작했는데 모사드 이스라엘이 딴지 놓는 거야. 지금 이란 부추겨갖고 뭔가 이렇게 노이즈 일으키면 딱 좋거든.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어떤 흐름도 우리가 그 글로벌 매트릭스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10년간은 전 세계가 각자 도생에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는 각자 도생의 세상.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왜 나오겠어?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프랑스에서 야 보조금 북미 내에서 조립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 회사에만 주는 거 너무 문제가 있다라면서 G20에서 또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난 그거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어떤 국가 내 갈등 구조잖아. 난 그거 안 봐.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네 뭐라고 해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할 거야. 뭐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분위기가. 메이드 인 이걸 하려면 트럼프가 잡았어야 돼. 그거는 놓쳤잖아.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바이든이 그럼 너도 떡 하나 줄게 케이스로 가야 돼. 그러면 보조금 3년 내가 좀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강박한 것 같아. 봐줄게 3년. 이러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면 기아 현대차 가면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아 현대한테 물어보자고. 근데 요새 가 빌려다가 때리면 기아 현대. 그러니까. 기아랑 현대차가 힘을 못 내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 시장을 보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시가 20개 종목은 나는 거의 한 달 동안은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선생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반도체 D램이 좀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생산량을 20% 감축을 한다고 한다. 감산한다고 한다. 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자체로는 선생님도 이제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걸 안 봐. 그냥 상관없이 그냥 롱숏으로 어차피 대형주를 못 간다? 반도체가 좋든 안 좋든. 아니 2,100에서 지금 51,000원에서 62,000원까지 왔잖아. 일단 목표 달성. 이제는 떨어져봤자 6만 원, 올라봤자 6만 5천 원, 잘못하면 3개월, 여기서 6개월. 2,000원, 3,000원 맞출 걸 뭘 해. 그래갖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요 빨간 상자, 파란 상자, 20개 종목을 요 삼성전자는 빨간 상자에 넣을 때가 있고 파란 상자에 넣을 때가 있고 또 기아차는 지금 파란 상자에 있는 걸 언제 빨간 상자에 넣을까? 왔다 갔다를 한 달 동안 12월 15일 금리 50bp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 나올 것 같고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요것만. 그럼 선생님 대형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흐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관련되는 반도체주도 보지 말고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단도 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지. 중소단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 삼성전자 50이나 70 팔아갖고 한미반도체, 코리아 서킷, DBI.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어쨌든 반도체 대장주는 삼성전자에서 개하이닉스니까 대형주가 이렇게 뭔가 모멘텀이 있을 때 부품단들이 같이 움직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2,000원만 오르면 돼. 2,000원 오를 때 얘는 20% 갈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종목들도 지금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는 떨어진 거에 대한 키 맞추기 순환이지 주도주 순환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 요번에 SNS 바닥에서 얼마 올랐어? 대부분 5, 60% 올랐고 그러면 2, 30%밖에 못 올라간 거를 사서 추가 20% 오를 때 때려버리는 거야. 그런 전략으로 SNS 팔아서 AG 테크놀로지 그러면 코리아 서킷라든지 지금 한미반도체가 11,000원에 시작했어. 네. 그럼 4, 50% 오르면 얼마야? 15,000원에서 17,000원 때려버리는 거야. 지금 13,500원이야. 한 2, 3,000원 남았어. 그런 틈새 전략만 체크하자고. 그리고 이제 계속 선생님께서는 연말까지는 대형주는 움직임이 제한적인 가운데 중소형단 위주로 상승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연말 랠리도 중소형단 위주로 봐야 훈훈하게 보낼 수 있다. 그럼 대형주는 봐봐. LG 이노텍도 27만 원 사서 32만 원 왔어. 네. 때리자고 그런 거야. 그럼 여기서 2, 3만 원 이제 남았어. 그거는 뭐 포기하실 분 포기하시고 뭐 32만 원, 33만 원, 34만 원. 요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LG노텍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폭이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2,400, 2,500. 100에서 옆으로. 그러니까 2,100에서 거의 450 정도 올려놓고 옆으로 실동한 밑에 단에 키 맞추기 성. 그런데 이제 오죽하면 그동안에 우리 위메이트,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바닥에서 한 50% 오르니까 급락을 하잖아. 키 맞추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이제 대외적인 변수에서 좀 이제 짚어볼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그런 나비 효과는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 좀 일각에서는 평화적으로 겨울에 평화 협상을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평화 협상 6개월. 그거 걸리는 게 6개월? 그래가지고 막 재건 관리한주 해가지고 막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 근데 이게 평화 상태가 되더라도 각국이 자기 나라에 맞는 자원을 가지려는 그런 방향성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얘긴데 나는 만나는데 거의 뭐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협상하는데 1년 1년이나? 그러면서 계속 국지전 그 양상으로 갈 것 같아. 푸틴도 놓지 않을 거고 우크라이나는 지 영토에 생존이 걸려 있는데 끝까지 싸울 거고 그러다 보면 국제적 중재나 국민이 더 이상 못 살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공화당이 돌아왔으면 이제 돈의 물주기가 안 들어갔거든. 맞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데 그래도 상원을 민주당이 잡았잖아. 이것도 만만들이 늘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 재건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그 꺼리를 만드는 그 불쏘지개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보지 내연보다 약해. 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우리 건설 이런 걸 받아줄지도 모르겠고. 그러네요. 아니 그래도 거기 현대로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지뢰 제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각각 이제는 그 내치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내치? 프랑스에는 어떤 거를 중점의 그 정책을 선택할 건가? 독일은 어떤 정책 선택할 건가? 독일은 저기 중국에다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금 벌써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에너지 재편에 집중할 것 같아. 에너지 재편? 어떤 에너지를 재편해요? 아니 국민의 생명을 이제 천연가스 그걸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은 또 원전 그 탈원전 했다 그러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뭘까? LNG선?
LNG선 저장 장치 저장 다 해서 천억까지 급락한 거고.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뭐냐? 뭐 강이 발달해서 수력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제조업의 나라니까. 수소? 나는 지금 현재 그 천연가스 기존 있는 걸 파이프라인을 어디로 틀 것 같아. 러시아 쪽 라인보다 좀 뭐 아프리카 쪽이거나 다른 쪽 아니면 저장 장치를 확보해서 LNG를 끌어다가 계속 저장화 시키는 이런 시스템화를 만들 것 같아. 그게 오히려 철강 이 강 쪽에 에너지를 어마무시하게 줄 것 같아서. 그치, 그런 거 만들려면 이제 강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쪽 하자고. 세아제강, 타이스틸 이런 쪽을 또 우리 어디든 또 기초적인 건자재로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요새 가만 보면 부산 산업 올라가는 거 봐. 오, 부산 산업. 많이 올라갔잖아, 선생님. 거의 더블 갔지. 6만 원에서 10만 원 팔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 70% 팔아서 물량 늘리기 들어가자 그랬지. 어떤 분은 나는 산당 그 물량 늘리기에 산당가가 그리고 답답한 게 한 번 사고 땡이야. 아니 왜 그래? 12만 원, 6만 원, 7만 원 더 살 때 더 사서 이제 6, 7만 원 사신 분들은 아주 해피하게 팔고 다시 사고 물리셨어. 그러면 30%만 끊었다가 오늘 11만 원에 끊었어야 돼. 그리고 8, 9만 원 오면 다시 껴넣어서 10% 해도 그러면 100주 끊고 110주, 120주 해도 만들어란 말이야. 그런 기계적인 사고를 해서 이미 급등파도 나왔다면 제2의 부산 산업이 난 하이스틸 될 것 같고 특수건설도 나올 것 같고 동아지주도 2만 원, 14,500원짜리가 어느 날 2만 원 가는 날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뭐야? 그게 언제 오는데요? 그것만 한번 타지라고. 1년 중에 올 테니까. 그거 한번 타면 그때 아직 안 탄 걸로 해서 3번만 타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10개, 20개 갖고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나아. 근데 선생님, 부산 산업은 포트에서 얼마 정도까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한 종목 때려도 되는 종목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은 뭐 세력주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한 종목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이스틸이나 기업은 고인 컨선들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 나는 3분의 1이 딱 정할 것 같아. 나는 몰빵 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내고. 그래도 뭐 1억 막 이렇게는 못 사잖아요. 왜 못 사? 살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럼 안전성이. 하이스틸도 그런 가능성 있지.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어요. 삼성이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뉴 삼성 선포를 아직 못했습니다.